하루는 마트에서 담배를 사고 나오는 길에 앞 계산대에 낯익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만난 동네 누나였습니다. 타고난 장난기가 발동하여 그녀의 어깨를 살짝 쳤더니 깜짝 놀라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저 정우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나를 확인한 그녀는 살며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정우구나. 호호호. 왜 웃으세요? 제 얼굴에 뭐라도 묻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꽤 어른스러워 보여서.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한참 동안 훑어보았다. 너무 쳐다보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랬어? 잠깐 미쳤나 봐. 요즘 따라 남자 생각이 많이 나서 그런가. 참나, 제가 무슨 남자라고요. 만날 때마다 맨날 꼬맹이라면서요. 그건 정말 꼬맹이였을 때 얘기고. 그럼 지금은 꼬맹이가 아닌가요? 그렇지. 이제는 꼬맹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컸지. 그나저나 아줌마도 한동안 못 본 사이에 엄청 예뻐지셨네요. 요즘 관리받거든. 운동도 꾸준히 하고, 나도 이제 좀 달라져야지. 나 얼마 전에 이혼했잖아. 이혼을요? 남편분과 무슨 문제라도. 동네에서도 인꼬부부로 소문이 났던 터라 이혼 소식은 무척 놀라웠습니다.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아줌마 좋다고 편지로 고백한 거 기억나세요? 발렌타인데이 때였던 것 같은데요. 아마 그랬을걸? 어릴 때 짝사랑했었잖아요. 그러고 보니 그러네. 벌써 10년도 훨씬 넘었구나. 세월 참 빠르다. 그때 생각나세요? 유부녀라서 고백을 받아줄 수 없어 미안하다고 하셨던 거요. 내가 그랬었나? 그때 차여서 상처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그렇게 진심인 줄은 몰랐네. 울기까지 하고 말이야. 그나저나 지금은 더 예뻐지셔서 큰일입니다. 거짓말인 줄 다 알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네. 이제는 이혼하셨으니 유부녀 아니시죠? 뭐야, 나한테 장난치려고 그러지? 그때도 지금도 장난 아니에요. 그나저나 자꾸 더 예뻐지시면 다른 남자가 넘보게 되고 그때는 경쟁자가 나타나 삼각관계라도 되면 곤란하겠네요. 걱정 마. 아직은 남자 만날 생각 전혀 없어. 혹시 모르니 앞으로 잘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누나는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봐야겠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누나와 이야기하면서 이런 여자를 어디서 만나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이 크고 아름다운 눈동자를 가진 얼굴. 오늘은 속눈썹을 하고 옅은 화장을 한 갸름한 얼굴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거 주세요. 집까지 들어다 드릴게요. 그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줌마는 머뭇거리며 별로 무겁지도 않다고 했기에 얼른 장바구니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집까지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혼하느라 그동안 바빴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 동네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이면서 현관 앞에 짐을 두고 가라는 말을 들었지만 집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무엇이든 시작한 것은 끝까지 마무리해야 진짜 남자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깔깔 웃으며 귀엽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거 어디에 둘까요? 라고 물었다. 주방 냉장고 앞에 두면 돼.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깍두기를 담글 예정이라고 합니다. 라면을 좋아하는 아이가 꼭 깍두기를 곁들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저도 깍두기 좋아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깍두기를 담그면 조금 가져다 주겠다고 합니다. 애기하고 둘이 사는 거예요? 라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소문 나기 전에 이사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가까이 살면 좋겠다고 했지만 이사를 간다니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옆 동네를 알아보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의 학교와 학원 문제 때문에 멀리는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 여기 내려왔어? 라는 질문이 이어졌다. 보름 정도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못 본 지 꽤 됐다고 하니 졸업하고 취업하느라 이래저래 바빠보지 못했으니 5년은 된 것 같다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못 본 사이에 인물이 더 좋아졌네. 남자다워졌어. 라는 칭찬이 들렸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고백하면 받아줄 건가요? 라고 농담을 던졌다. 어머, 징그러워. 는 농담 섞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자주 보면서 지내요. 그래, 그러자꾸나. 누나는 말했습니다.
기왕 온 김에 시원한 커피 한 잔 하고 가. 네. 저야 고맙죠. 자연스럽게 거실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얼음이 듬뿍 들어간 아이스커피 한 잔을 타와서 건네주더니 옆으로 비스듬히 앉았습니다. 아줌마는 집도 이쁘게 잘 꾸미고 외모도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살다 보니 정우한테 별소리를 다 듣네. 바쁜 사람을 내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는 건 아니지? 전혀요. 저 가진 게 시간뿐이잖아요. 얼마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졌거든요.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네, 제가 차였어요. 그랬어. 우리 정우. 키도 크고 인물이 훤해서 여자들한테 인기 많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저도 제가 왜 차였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전화해서 물어봐. 왜 그랬는지. 연락이 안 돼요. 환승 이별당했거든요. 어머나, 너도 힘들었겠다. 그랬구나. 근데 서울에 안 가? 1년 휴직했는데 전근 신청되는 거 봐서요. 뭐, 여자 때문에 휴직까지 했다고? 그게 여친이 아무래도 제 회사 동기랑 바람난 것 같아서요. 참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저 그렇게 인기 없어요. 아줌마처럼 이뻐해주는 여자가 잘 없던데요. 그래. 내 눈에는 정우가 최곤데. 최고면 뭐예요? 남자로는 안 보인다면서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민망하게 아줌마 얼굴을 왜 그리 쳐다봐. 뭐 어때서요? 쳐다본다고 닳는 것도 아닌데. 그래, 실컷 봐라, 실컷 봐. 우리가 이럴 때 아님 언제 또 보겠어. 이참에 나도 창식이 얼굴이나 제대로 한번 봐야겠네. 창식아, 혹시 내일 시간도 괜찮아? 왜요? 저야 남는 게 시간이죠. 잘 됐네. 내일 부동산에 집 알아보러 가는데 같이 갈래?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괜찮을까요? 그럼. 아줌마가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 요즘 전세 사기니 부동산 사기니 말도 많잖아. 혼자 가기 좀 그래. 그래요. 그럼 같이 갈게요. 그럼 저한테 뭐 해주실 건데요? 너 자꾸 치사하게 그럴 거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말해봐. 뭘 원하는데? 데이트권이요. 데이트권? 네, 저랑 일주일에 한 번씩 석 달 동안 단둘이 데이트하는 조건이요. 어때요? 석 달이나? 조건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취미 겸 총각이 아줌마 데리고 놀러 다니면 아줌마도 좋은 거죠.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지 뭐. 아싸. 뭐야? 자꾸 놀리기야. 그렇게 다음날 함께 부동산을 가기 위해 만났습니다. 그녀는 화사한 하늘색 원피스에 살색 스타킹을 신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나왔어요? 뭐, 평소처럼 하고 나온 건데. 정우야, 너가 운전할래? 네, 그러죠. 일주일 동안 함께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가끔 저녁도 함께 먹었습니다. 마치 데이트를 하듯 자연스럽고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33살입니다. 몇 개월 전 몇 년간 다니던 회사를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만둔 이유는 입사 동기였던 여자친구 때문이었습니다. 1년 넘게 잘 만나오던 중 뜬금없이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고 메시지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가끔 회사에서 마주치면 차가운 표정으로 모르는 척하는 모습이 너무 슬펐습니다. 시간이 지나 들려온 소문을 통해 함께 친하게 지내던 직원과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돌이켜보니 환승 이별이 분명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회사에 다니는 것이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회사에 휴직 신청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던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리고 기분도 좋지 않아 혼자 방구석에서 치킨과 맥주를 하려고 슈퍼에 맥주를 사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옆집 아줌마를 만났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오누이처럼 챙겨주던 분이라 자연스럽게 집을 드나들며
가까이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점차 멀어졌습니다. 그때는 너무 순진해 아줌마의 눈만 마주쳐도 부끄러워 도망치고 숨곤 했습니다. 뭐 사러 왔어? 심심해서 간식거리나 사러 왔어요. 몸에도 안 좋은 걸 뭐하러 먹어? 안 그래도 비가 와서 부침개 할 건데 그거 먹으러 와. 부침개를 먹으러 오라는 말을 들었지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치킨도 한 마리 시켜놨고 혼술하고 낮잠이나 자려고요. 그러자 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무슨 혼술이야? 아줌마 안 보고 싶었냐? 사실 엄청 보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워 살짝 설레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연락 한 번 안 했어? 어릴 때 아줌마가 저 상처 준 거 기억 안 나세요? 내가 언제? 저 아줌마한테 고백했다가 차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연락 안 했다고? 참나, 너가 그렇게 말하니 어이가 없네.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아줌마 앞에 나타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녀의 짐을 들어주며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유치원생 때부터 알고 지냈으니 벌써 20년이 훨씬 넘은 세월이었습니다. 5년 전부터 주말 부부로 지내다 얼마 전 이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유부녀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아파트 전셋집을 알아보며 동행하면서부터 사이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남녀 사이로 말입니다. 이후 매일같이 점심상을 차려 집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야, 밥 먹으러 와. 하루는 평소와 다른 야시시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깜짝 놀라 나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기분이 심란해서 분위기 전환 삼아 스타일을 바꿔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술 한잔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함께 마시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언제쯤 들어와요? 고 물었더니 친구들과 서핑하러 동해 쪽으로 여행을 가서 오늘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낮부터 술을 마셨던 것 같습니다. 둘이서 술을 마시다 보니 아딸딸해져 옵니다. 누나도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왜 헤어졌냐고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1년 넘게 만나오다 보니 재미가 없어 차였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언제 헤어졌냐, 어떤 스타일 여자를 좋아하느냐 등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술 기운에 거침없이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여친이랑 속궁합이 안 맞아서 헤어진 것 같아요. 그러자 눈이 커지며 진지하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이런 얘기 좋아하세요? 그럼 나 야한 얘기 엄청 좋아해. 여자 경험이 별로 없어서 여친에게 부족했나 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대충 알겠다. 뭘요?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안 봐도 견적이 딱 나오잖아. 문제는 바로 너야. 정우 너. 너의 자신감 없는 지금 모습만 봐도 둘 사이가 뭔지를 알겠다. 서로 취향이 너무 달라. 그렇다고 한쪽이 양보해서 맞춰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내 말이 맞지? 네, 서로 자존심 때문에 싸우기 바빴죠 뭐. 그래. 정우 너부터 바뀌어야 해. 그럼 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이후 디테일한 이야기까지 하며 여자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무엇이 가장 문제였는지 등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된 것처럼 설명을 이어갔고 대화의 농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딸 정아가 호주로 2년간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아가 유학 가면 혼자 지내기 너무 외로울 것 같아. 정우가 우리 집에 들어와 살면 어떨까? 망설일 이유조차 없었습니다. 당연히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신혼처럼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 어느덧 누나의 딸 정아의 귀국이 다가왔습니다. 정우야, 곧 정아가 돌아오는데 우린 어쩌면 좋아? 난 너랑 떨어져 지내기 싫은데. 저 또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떨어져 지내게 된다면 더 이상 인연이 이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정아의 귀국이 다가올수록 불안함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사랑을 감추며 불안 속에 살기보다는 손을 맞잡고 세상 앞에 서기로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신한 이상 당당히 우리의 관계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